오늘 사회 시간에는 6월 민주항쟁에서 국민들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대통령이 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에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전두환 정권에 대항하여 일어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공부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아보아요.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인데요. 선거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을 주고 직접 투표하게 하는 직선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방식을 선택하고 있지요. 반면 미국과 같은 나라는 간선제를 선택하고 있어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이 대신 투표를 하는 방법이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주가 있고 나라가 워낙에 크고 각각의 주마다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주를 대표하는 대표인단을 만들어서 간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이 선거인단이 국민의 의견을 잘 대표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간선제에서는 선거인단,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인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진처럼요, 선거인단이 중간에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안 되겠죠? 이제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강제로 진압하고 간선제로 대통령이 되었어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선거인단으로 뽑아놓고 그 사람들끼리의 투표로 대통령이 된 것이죠. 전두환 정부는요, 신문과 방송, 즉 언론이라고 말하는 이 신문과 방송을 통제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방송하거나 신문으로 내보낼 수 있게 하였어요. 정부가 잘못하고 있거나 부족한 점은 전혀 없어서요. 이때의 신문기사나 방송을 보면 정부를 칭찬하는 내용만 가득 들어있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게 그렇게 알 권리를 막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탄압했습니다. 그 중에 1987년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대학생 박종철 씨가 강제로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어요. 박종철 씨는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이었고 민주화 운동의 주모자를 밝히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대답을 하지 않다가 물고문을 당해 숨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 사실이 밖에 새어나가면 굉장히 국민들의 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찰은 죽음을 숨기려 했으나 5월 18일 한 기자에 의해서 박종철 학생의 죽음이 알려지게 되고요. 이때 굉장히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게 돼요. 책상을 탁 하고 쳤더니 억 하고 죽었다는 이런 말을 하게 돼서 화제가 됩니다. 국민들은 결국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이 사실을 숨기던 정부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학생들이나 시위를 하던 시민들에게 고문을 금지할 것, 그리고 이런 고문을 하라고 시킨 책임자를 찾아서 처벌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대통령에게만 유리하게 구성된 선거인단이 대통령 선출을 하는 그 간선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말을 하면서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표를 뽑는 직선제를 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전두환 정부 그 요구를 받아들였을까요? 아니겠죠. 전두환 정부는요,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직선제를 하면 본인이 뽑히지 않을 것을 너무나도 뻔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국민들의 시위는 끊임없이 이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대학생 이한열 군이었지요. 이한열 학생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요. 5.18 민주화 운동을 중학교 때 직접 목격한 학생입니다. 그 이후에 이 학생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되고요. 6월 9일에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던 도중 뒷머리에 최루탄을 맞아서 이렇게 피를 흘리며 숨지게 됩니다.
이 사진은요, 그 당시의 실제 사진으로 함께 쫓기던 학생이 최루탄을 맞은 이한열 씨를 부축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굉장히 잔혹한 그 시절이 바로 보이는 사진이네요. 그래서 병원에 옮겨졌던 그가 죽은 후에 학생회 회장과 학생들이 그를 추모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뒤에 보면은 아직도 많은 경찰과 군사들 보이고요. 이게 좌절하듯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 친구도 보이네요. 여러분도 만약에 자기 친구가 이런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최루탄에 맞아 숨지게 됐다면 정말 참담한 심정이 들지 않을까요? 네, 이러한 사건들을 담은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1987이라는 영화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게 몇 살이 볼 수 있는 몇 세 관람가인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되고 나이가 된다면 꼭 보기를 바랍니다. 젊고 유능한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죽어나가니까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시민들과 학생들이 전두환 정부의 독재에 거세게 반대하는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6월 민주항쟁이라고 부릅니다. 1987년도에 일어났던 거센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입니다. 국민들의 요구가 너무도 거세지기 때문에요. 결국에 그 당시 대통령이 속했던 당인 여당 대표 노태우는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불러요. 6월 민주항쟁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국민들은 불법적으로 잡은 권력을 유지하고자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독재를 했던 정권에 맞서 싸워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스스로 지켜냈다는 그런 자부심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에는 보면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요. 신문에도 막 이제 우리 직선제 되었어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은 너무너무 기쁜 날이니까 다방에서는 차값, 커피값을 무료로 해주겠어요. 이런 사진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6월 민주항쟁은요.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민주적인 제도를 만들게 되고요.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6월 민주항쟁으로 얻어낸 것을 우리 같이 살펴보면요. 일단 가장 먼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얻게 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두환 대통령은 신문, 방송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자기에게 유리한 식으로만 내보낼 수 있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고 자유로운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라고 해서 정부가 모든 지역을 다 독재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방색에 맞게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가장 중요했던 간선제가 아닌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게 되었다.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아주 중요한 결과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지역이 함께 화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 감정을 조금 없앨 수 있었다. 이런 결과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민주화의 진행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민주화 운동이었고요. 6월 민주항쟁을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민주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노트 정리로 간단하게나마 써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6월 민주항쟁 동안에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었던 2명의 학생의 이름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